네, 멀사이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컨텐츠는 좀 새로운 컨텐츠인데, 저희 멀리 사는 이야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골로 귀촌하시고 새롭게 시골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여기 제주도에 귀촌을 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 와서 많이 쉬고 또 얘기도 나누고 구독자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또 제주도 시골살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주 도민이 된 황지안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구독은 얼마나 하셨어요? 멀사이 구독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숨어서 보셨네요. 네, 저는 숨어서. 전혀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네. 갑자기 이제 DM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좀 활발히 활동하시거나 네. 댓글 아이디를 보고 좀 제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붕 있죠. 거의 멀리 아닌가요? 멀리 유튜브에서 저한테 지붕 소재나 색깔을 네. 내 대해서 또 다른 것들 침구나 이런 거 많이 문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답변은 다 해드렸는데 워낙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멀리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또 고마웠다고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하늘도 딱 바로 있고 밑에 빨간 지붕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멀리가 제주도에 온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거의 제주 멀리가 아닌가. 네. 지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약 계속 찾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와서 지금 2박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멀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좀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어색하지 않게 네. 어제 말하듯이 하면 돼요. 왜 달라요? 왜 달라질까요? 이상하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좀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만한 거 몇 가지를 인터뷰를 해볼게요. 귀촌한 지는 정확히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제주도에 왔고, 네. 5월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서 준공을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시작해서 지금 4월이니까 거의 1년 정도. 네, 딱 이제 1년 2년 차. 2년 차 네, 접어드는- 들어 쓰는 거네요. 네, 들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주도도 원래 살던 곳이랑은 다른 지역인 거잖아요. 네. 원래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저는 원래 고향은 전라도가 고향이었는데 네. 직장 때문에 경기도, 부산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을 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도 도시에서 계속 생활하셨어요? 네, 도시에서 생활했었고, 고향 자체가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이 주는 편안함, 그 동경, 다시 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회귀? 이제 항상 시골에 살고 싶다라는, 언젠간 네, 돌아가야겠다는 돌아가야 생각을 갖고 되겠다는 계셨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 은퇴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접고 가야지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하면서 멀리를 이제 구독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시점이랑 제가 유튜브 할 때랑 맞아서 이렇게 또 보게 되신 거지. 네. 근데 그러면은 직장 생활은 언제까지만 하고 귀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나요? 갑자기. 마흔이 되던 해에 네. 이제 딱 10년만 더 하고 이제 귀촌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약간 목표했던 금액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모아서 귀촌을 하면 크게 중요하죠, 그게. 네,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수술을 1년에 3번씩 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저의 계획들이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큰 수술이라서. 네, 약간 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단축됐네요, 시골로 오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면서 뭔가 제 삶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삶, 억지로 버티는 삶, 이제 그런 삶을 내려놔야 되겠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고 싶은 데서 좀 살아봐야겠다. 네, 살고 싶은 대로. 이제 그렇지만 좀 그 예산이라는 게 또 막힐 수밖에 맞아. 없지만 맞아요. 되게 한 번이니까 이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게 아니면 또 다시 주저앉아서 또 버티는 삶, 또 끌려가는 삶으로 계속 주저앉아서 그대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도 네. 귀촌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던 중에 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단축된 거지. 귀촌을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은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귀촌에 대한 꿈을. 네. 더 빨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쵸. 거의 한 7, 8년이 조금 당겨진 돈이 것 많이 7, 80%가 없어졌네요. 네. 더 모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대신 더 용기를 냈고 내일이 네.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저랑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네. 그 계기가 있는 사람들은 시골살이에 뛰어드는데 남들보다 몇 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확실하니까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내가 살고 싶은 데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게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네. 하셨으니까 네. 일단은 앞으로 이제 잘만 되면 되는데 네. 육지에서 살다가 네. 귀촌을 하면 네.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세 군데 지역을 처음에 네.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멀리 때문에 보령도 생각을 아, 했었고 진짜요? 그 다음에 제가 남해를 되게 좋아해서 남해도 아. 생각을 했었고 제주를 가장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제주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생애 마지막을 왜 제주 그런- 가서 모르겠어요. 제주에 오면은 그 위로가 됐었어요. 그냥 자연이 주는 위로. 그죠.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을 때 이게 그냥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주에서 이곳이 사는 내 게, 일상이다. 네,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제주는 남해나 보령보다는 또 그렇죠. 땅값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으던 예산보다 더 준비해야 이제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땅을 많이 알아보게 되면서 그래도 예산보다는 저는 조금 운이 좋게 좀 저렴한 땅을 운 좋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보는 중에 네. 대부분 여자 혼자시고 네. 내륙에서도 네. 또 도시에서도 집을 짓는 것 자체도 네. 되게 힘들고 네. 집 한 번 지면 몇십 년 늙는다고 네, 하잖아요. 네. 대부분 구옥을 리모델링 네. 하거나 네. 그러는데 땅을 사셔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리모델링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옥을? 그 구옥 자체가 요즘에 너무 희귀성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네.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비쌌어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여행하면서 네.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이쁜 집들 되게 많잖아요. 바닷가가 네, 아니더라도. 네. 저는 그런 집들도 되게 좋던데 근데 그런 집들이 또 나와 있진 않은 거잖아요. 매물로. 나와 있어도 너무 비싼 건가요? 네. 내륙이라도 여전히 내륙?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구옥은 한 군데밖에 가보진 않았는데 아, 뭔가 막연히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구옥은 많이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땅 위주로 많이 아. 네,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돼지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구매할 당시에 지목은 전이었고요. 밭. 네, 밭이었고요. 그러면은 밭을 사서 네, 돼지 전환을 하신 거죠? 네, 네. 몇 평 정도 돼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295평. 거의 300평. 네, 네, 혹시 그 땅이랑 네, 집이랑 공사를 다 하고 네. 오픈할 때까지 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이게 아시다시피 네. 어떤 자재를 선택을 맞아요.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평단가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붕 칼라강판, 네. 외부 스타코. 마감재는 스타코, 그다음에 이제 목조 주택으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또 철근 콘크리트도 견적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비싸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지만 좋은 시공사분을 만나가지고 저는 건축비는 평당 500 정도 들어갔고 되게 저렴하게. 네, 근데
이 건축비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여기 기반 시설 다지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기반 외부 시설이라고 하면 수도도 여기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도, 것들 예, 기초도부터 네. 해서 기반 시설 네. 수도 끌어오고 네. 전기 끌어오고 그리고 뭐 도로도 제가 해야 되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되게 사전 제가 그 MBTI가 J여가지고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알아본다고 하는데도 되게 미리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땅도 사고 네. 건축도 하고 네. 이렇게 또 뭐 인테리어 꾸미고 하는 거 다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부 인테리어까지 조경까지 다 해서.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을 했을 때 7억이 좀 안 조금 7억 밑으로. 그래도 이 300평이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예산은 다 모으진 못했지만 네. 물론 이게 그럼 여기 동이 3개가 있어요. 네, 동이 네, 3동이더라고요. 네, 네. 여자분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서 저 같으면 네. 한 배포가 작아서 1동 2동일 텐데 3동이나 하신 거 보면 좀 그래도 되게 의욕 차시고 바쁘고 건강하게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와서 집을 지으면서도 저는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스트레스 없이 정말 근데 설계할 때부터 3동을 계획했어요? 3동을 계획을 하긴 했지만 원래 네. 4동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카페까지 그 숙박객을 위한 카페까지 작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되게 소형을 생각을 했었어요. 타이니하우스처럼 네네네. 8평, 10평 했는데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이제 15평, 15평, 20평 이제 바닥 면적은 그렇고요. 이제 제가 사는 데는 복층이 있어가지고 조만하게. 네, 52평 다 네. 평수로는 52평 연면적으로. 연면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와서 3동을 보면서 네. 또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하면은 조만하게 네. 한 동 하면서 자기 숙소 요 정도만 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숙박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그 전에 직업이 이제 외국계 기업을 계속 다녔었고 네. 이제 귀촌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하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2개를 생각을 했죠. 이 숙박업이랑 카페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스테이를 운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숙박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거의 귀촌하면서부터 생각이 잡혔네요. 네. 이 땅이 전이었는데 네.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셨어요? 아니면은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5일장, 교차로, 이제 당근으로도 많이 봤었고요. 제주도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카페도 찾아가서 이제 여러 매물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다 일일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먼저 사전에 다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그쵸. 수도를 얼마나 끌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현황상 도로들이 뭐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갔을 때 혐오 시설이 없는지, 여러 이제 토지를 구매할 때 체크리스트를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부합하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괜찮은 토지들이 리스트업이 되면은 거기를 제주도에 와가지고 임장을 다 일일이 갔었습니다. 가야죠. 네, 괜찮은 토지들은. 되게 계획적으로 했네요, 생각보다. 네. 어차피 여기는 또 와가지고 왔을 때 네. 확실히 봐야 되니까 네. 꼼꼼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냥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어 잘하시나요? 아니 그냥 생계형으로 생계형으로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귀촌을 하고 나니까 네. 그 전이랑 일상의 변화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악몽에 많이 시달리며 살았는데 네. 일단은 숙면을 취하게 됐고 거의 뭐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는 10시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그냥. 네. 그래도 만족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네. 없어요. 저도 멀리를 4년째 살다 보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말해도 뭔지 알거든요.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편안함.
후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네. 너무 잠을 잘 잔다. 이런 게 네. 저는 알아서 네. 너무 행복하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주로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숙박이 그렇게 다 차진 않으실 거니까. 근데 저는 건축하는 동안에는 매일 현장에 나와가지고 어. 같이 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정원 가꾸는 일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금방 가죠. 네, 하루가 정말 순삭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후회되는 부분이 없는지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네, 해서 정말 후회한 적이 한 번도 그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의미가 네. 없을 것 같고 네, 이 여기가 스테이 1월 곳간이잖아요. 네, 네. 이 1월 곳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나요? 1월 곡간 그 이제 네이밍은 저희 할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네. 할머니께서 와보시고는 여기 와 보시고 네, 이제 해와 달이 되게 1월 충만하고 해와 달이 네. 충만하고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어. 기운을 받아서 편하게 쉬어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1월 곡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신 네. 거고 저는 저도 집이 이름이 멀리라고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숙박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이 집의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렸을 때 집집마다 명패가 붙어 있었거든요. 네, 네. 주소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다니면 집 구매하면 그거에서 그 사람 아빠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 가서 그걸 명패 보고 찾아갔던 것처럼 집이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하나의 인생의 결과물 네, 그리고 이름을 걸고 지켜야 되는 장소 우리 네. 가족의 편안함이 네, 있는 네. 곳이라서 명패가 옛날에 있었었어요. 전 네.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이름을 붙여주고 애정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스테이들은 다 그렇게 있으니까 전 없지만 멀리란 이름을 붙여준 건데 1월 곳간이라는 데도 그냥 멋있는 이름 아니면은 스테이하기에 좋은 영어 이름 이런 게 아니고 할머니께서 그런 의미로 네. 붙여주셨다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죠. 네. 기촌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타지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집은 별로 없어요. 이웃들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여기에 오고 나서 주변 분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나 이런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근데 주변에 그렇게 뭐 아시다시피 간섭이 네, 없으니까. 간섭이 저는 1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도리어 되게 오며 가며 그냥 인사하면서 그냥 음료수 드리면은 뭐 고맙다고 하시면서 밭일 하시는 네. 반대로 그러면 혼자라서 외롭거나 무서운 점은 없어요? 그 가끔 뭐 태풍급 바람이 불 때는 조금 무서울 때가 있고 바람 소리랑 네, 바람 소리 때문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너무 좋았던 점 기촌하고 잘했다 기촌하길 정말 잘했다. 여기 와서 되게 이제 집을 지으면서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네. 그 집을 짓는 내내 계속 행복했었고 건축하시는 다시- 분을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시 작년으로 가끔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 집을 과정이 다시- 좋으셨나 네, 보구나. 집을 다시 짓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한테서 네. 받았던 그 네. 마음이나 이런 네. 게 제주도로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 사무실 소개받아야 되겠네. 너무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 모르겠습니다.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한 씨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제 1월 곡간에 조금 자리를 잡고 네. 뭔가 조금 저도 안정적인 좀 수익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근데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차이이고 네. 내일의 문제가 결국은 한 달 뒤, 1년 뒤도 내일이잖아요. 내일의 내일들이 모이는 건데 네, 네, 네. 제가 이틀 동안 얘기 나눠보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우리는 그 내일이 막연한 내일이니까 못 견디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딱 한 달 뒤, 30일 뒤라는 날짜가 있으면 견뎌지잖아 사람이. 네, 근데 네, 그 네.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 이틀 내내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지한 씨는 언제 날짜라기보다는 그때까지 계속 돼서 이뤄내실 분 같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네.
제주도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일단은 저도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음. 제주도로 귀촌을 하게 됐고, 사전 조사를 저는 생각보다 제 성격보다 네. 원래보다는 못했어요. 그리고 전 집을 짓는다 하면은 그냥 알아서 지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어 보니까 이게 창문 사이즈, 창문 위치, 콘센트 위치, 콘센트 높이, 맞아요. 이 모든 거를 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으면서 이제 알게 됐고, 저는 그냥 의뢰를 하면 그냥 알아서 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등 위치, 맞아요. 뭐 등 색깔, 그다음에 뭐 욕실 문, 손잡이 맞아요. 하나까지 제가 다 결정을 맞아요. 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네. 아, 맞네. 그거 네. 그 부분은 많이 모르죠. 네, 네. 당연한 건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를 이게 해두셔라. 집을 짓는 과정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뭐 물론 그렇지만 계속, 그래서 다음 공사가 뭔지를 미리 시공하시는 분께 물어보고 물어봐서 항상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광고 홍보를 하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집을 짓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근데 그것도 어디선간 검색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네, 되게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고.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또 복이라고 하는데 네. 잘 되려고, 그리고 네. 시작이 너무 좋았다. 네. 딱 지으면서부터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졌는데 그 네. 감정이 네. 아, 나 공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네. 이러면은 해놓고도 짐 빠지잖아요. 네. 네. 잘 되려고 일단 시작 자체에서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 네. 분이나 아니면은 지한 씨가 앞으로 하는 일에 첫 발을 잘 내딛게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시간 나면 나중에 또 제주도로 놀러 올 여유가 되면 유리하고도 놀러 오고, 네. 어차피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이 저한테 있으니까 놀러 와서 네. 같이 또 다음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약 못 하는 거 아니야? 맨날 꽉 차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랬으면 텐트 치고 잘 좋겠어요. 거예요. 여기까지 나 예약 안 하고 올 거야 그냥. 텐트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와서 또 얘기 나누고 또 네. 여기서 있는 모습도 다음에 놀러 오면 또 소개시켜 드리고 변화되는 정원도 보여드리고 할 네.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주도 오시면 이쪽은 서귀포 삼방산 밑이거든요. 네. 삼방산이 원래 유채꽃이나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해서 삼방산 근처 서귀포로 놀러 오시면 지한 씨 1월 곳간이라는 곳에 한번 머무르셔도 좋을 것 같고, 유튜브는 안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은 하시니까 인스타그램에 1월 곳간 치면 나오니까 그걸로 팔로우 하시거나 저장해 두셔서 사진들 보시고 또 이 숙소 나중에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니까 놀러 오셔서 멀리 사는 이야기 얘기도 같이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자님들 인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그 약간 멀리에서 오셨는데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이고요. 네, 너무 좋은 만남이었고 정말 아는 사이로 지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텐데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네. 저도 와서 쉬다 가고, 네. 다음번에 또 지한 씨가 망했는지 흥했는지 다음에 놀러 오면 다시 여러분들이 와서 좀 많이 머물러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리뷰도 네. 써주시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멀리 구독자분들 중에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따르게 귀촌해서 뭐 네. 카페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빵집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저처럼은 아니어도 농사를 지어서 귀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DM이나 메시지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되면 가서 이렇게 도와도 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아는 구독자들이 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잘 되면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 채널에 경주에 내려가서 뭐 막걸리집을 한대 하면은 거기 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멀리 팬이에요 하면서 저희 구독자들끼리만 저도 잘 왕래하고 지내도 네. 서로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저도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4년 동안. 네.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댓글들, 그리고 좋아해 주신 글들, 네.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아 이게 큰 거구나 생각보다 우리끼리도 서로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서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드려 봤습니다. 아,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분은 계좌번호 보낼게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slow living can be life-giving. Although we might disagree, if most our lives are lived in black and white, it makes the gray so hard to see. The same old people, the same old steeples on every